네,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와 잡스러운 연예가 함께하는 거의 잡스럽다 84회 2부 시작합니다. 자, 1부에서는 영화 모가디슈 이야기했고요. 2부에서는 영화 덩케르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네. 그래요. 네. 의외예요? 정민현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지루했어요. 같아요. 이 영화가 이렇게 갈리더라고 호불호가. 난 너무 좋았거든. 너무 지루했어요. 크리스토퍼 놀란이 전쟁에서 전쟁 영화에 꼭 필요한 요소 하나를 의도적으로 배제했거든요. 적군과 스토리. 참혹함. 스토리. 스토리를 배제하는. 주인공이 뭐야, 없어. 스토리를 배제했어. 주인공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없어. 주인공 없어요. 맞아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네. 저는 그 지점이 너무 좋았는데 오히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 이후에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네. 하고요. 잠깐만요. 먼저, 진성 논란 빠들 나가세요. 왜 이게 논란이 될 게 왜? 뭐가 있어요? 논란. 이게 너무 논란. 수작이기 감독. 때문에. 감독 빠들. 뭐 크리스토퍼 놀란의 털끝 하나만 건드려도 아주 발광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논란 아니고 논란. 네, 논란. 우리는 논란이라고 생각했잖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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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이야기 듣고 논란 분들. 네. 나가시기 바랍니다. 굳이 싫은 얘기 들으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덩케르크를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 중에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피곤하게 싸우지 말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놀면 되잖아요. 그러네. 저도 지루했어요. 그랬구나. 야, 이거 나도 힘든 방어 되겠는데 이거. 나 지금 내 편이 없나 지금 아직. 아니 굳이 지루했지만 굳이 깔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그냥 지적 정도만 해도 뭐 난리를 피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까세요. 오늘 까고 싶으신 분은 까십시오. 아니, 제가 피해 방어를 하겠습니다. 나쁜 영화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루했다. 알겠습니다. 작가가 아직 정체성을 밝히지 않고 자, 있는데. 이 정도만 그래도 얘기하고 시작하죠. 네. 윤선이 어떠셨어요? 저 좋았다, 나빴다. 들어가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솔직히 절반까지 열나 지루했고요. 놀랍게도 특정 시점부터 갑자기 재밌어지더라고요. 그게 거의 중간 시점이었어요. 네, 안철수고요. 삼지대군요. 네. 삼지대. 안철수 나타났고요. 난 뒤로 갈수록 지루하던데. 그래? 난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러면은 송하나님이 안철수면은 재밌게 보신 M장님은 이재명이죠. 그럼 윤석열이 되는 건가요? 자, 선택해봐. 이재명이야, 윤석열이냐. 작가의 선택은. 어렵네요. 홍준표예요, 홍준표 할게요. 홍준표. 중도 포기하겠습니다. 농담이고 어땠어요, 작가님? 저는 좋아하는 영화를 극장에서 개봉했을 때 봤었고, 근데 이번에 봤는데 왜 이렇게 지루한지 모르겠어요. 그래, 나도 이걸 두 번째 처음에. 봤어. 나는 진짜 막 시간 가는 걸 아쉬워하면서 봤는데. 이 영화를 그냥 그러니까 영화를 스토리를 보는 사람이 있고 감상, 그러니까 그림 보듯이 보는 사람. 나도 원래 스토리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 근데 난 이 영화 너무 좋아하는데. 그냥 그런 취향이지 뭐 취향. 취향이지. 너는 스파이 영화도 팅거 테일러 솔저 스파이 이런 지루한 거 좋아하잖아. 그치. 나 실제로 약간 지루 성향이 좀 있어. 안 돼. 차라리 조르가 낫다, 지루보다. 그래? 아니야, 근데 나는 상대방이 만족하면 거기서 저는 나는 끝을 안 보고 오더라도 접어줘요. 오, M장 배려해. 조르지 않습니다. M장 스스로는 지루라고 생각하는데 여자 입장에서 조루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어요. 뭐죠? 상대성 이론이군요. 이 영화도 봐봐. 각각 시간이 다르잖아. 나는 한 시간으로 느꼈는데 걔네들은 10초 정도라고 느끼는 것 같더라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논란을 좋아해요. 상대성 이론을 이렇게 잘 나눠줘서. 시간이 지루한 상대적이다. 아닙니다. 절대 시간으로 봤을 때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 이게 러닝타임이 그렇게 길지도 않은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네. 저도 이제 이번이 두 번째 본 영화인데 제가 되게 처음에 봤을 때 재밌게 봤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두 번째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영화를 재밌게 보기 위해서는 IMAX 뽕이 좀 필요해요. 저도 큰 관에서 좀 봤던 것 같아요. 나도 IMAX로 봤거든요. 네. 근데 IMAX로 보면 일단 너무나 화면이 광활하고 그 전투기에 딱 IMAX 카메라 달아버리는 미친놈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크리스토퍼 놀란 아니면 못해요. IMAX 카메라 졸라 비싸거든요. 세계에 4대인가밖에 없을걸 아마? 그래. 헐리우드에도 4대인가밖에 없어. 그 중에 하나를 전투기 앞에다 그냥 생으로 달았어. 그리고 찍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이 정말 압도적이긴 해요. 하지만 두 번째 볼 땐 뽕이 다 빠진다. TV로 볼 땐 별 느낌 없다. 아이맥스 카메라가 4대인데 배트맨 비긴즈 때 본인이 한 대를 파손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중요한 자료는 왜 너만 보고 있니, 작가인? 써놨습니다. 여기에 써놨어? 써놨어요. 대본에 있어요. 애초에 이 대본 안 본다니까. 아무도 안 보거든요 이 대본. 있었어. 알겠습니다. 지석이 괜히 말 꺼내가지고. 자, 2차 세계대전 대전 중에 이제 연합군의 대규모 철수 작전 가운데 가장 손꼽히는 극적인 순간이었다라고 꼽히는 이 덩케르크 탈출을 다룬 영화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꼭 한번 다루고 싶었는데 이제야 좀 다루게 됐습니다. 줄거리 소개하기가 참 애매할 수 있어요. 왜냐면 뭐 스토리랄 게 사실 잘 없습니다. 맞아. 그리고 주인공들의 이름도 거의 등장하질 않아요. 그냥 병사 1, 병사 2, 네, 병사 3.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줄거리 소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줄거리가 뭐가 있을까 싶은데 정리하려고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해봤습니다. 지금 이 영화는 배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 M장이 네. 얘기한 것처럼 2차 대전 당시죠. 네. 독일이 상당히 전략을 잘 짰어요. 그래가지고 그 연합군을 어떻게 거기 고립을 시켰습니다. 네, 영국군, 덩케르크에. 프랑스군, 뭐 네덜란드군도 좀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 프랑스 북부 해안 덩케르크에 음. 한 40만 명의 연합군이 고립됐는데 네, 이때 영국군이 33만 명 정도 됐고요. 네, 나머지가 뭐 프랑스군인 8만, 네. 그 외에 벨기에, 폴란드, 네덜란드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이제 영국군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본토의 병력하고 장비가 여기 다 와 있었던 거예요. 거의 다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병력을 잃잖아요. 네. 그럼 영국은 끝나는 망하는 거예요. 거구나. 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윈스턴 처칠이 결단을 내리죠. 네. 이게 바로 다이너모 작전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작전이지 뭐 작전이랄 게 없고 야 거기서 영국군 최대한 빼와라. 네. 최대한 구해와라 이런 명령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처칠도 성공할 거라고 생각 안 했고 맞아요. 그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국군이 그렇게 고립됐는데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실패할 거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노력은 해보자라고 해서 시행한 작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어선을 구축하고 사실 방어선 구축한 군인들은 이제 버리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남아 있는 거고. 그 방어선은 거의 프랑스 군들이 구축을 했어요. 그래도 그 방어선 구축이라는 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고립돼 있는데 네. 얘네들을 탈출시키려면 막아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종 방어선을 독일 그 병사들을 못 들어오게 막고 아. 막은 선 위에 남은 병력을 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최종 저지선에 있던 애들이 죽는 동안 그쵸. 그 뒤에 있는 애들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프랑스 자기네 나라니까 어쨌든 네. 자기네 나라에 도와주러 온 다른 나라 군인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멋있는 거지. 멋있는 거죠. 먼저 우리가 막고 너희들이 먼저 탈출해라 그래서 영국 군들이 빠져나갔고 이제 몇 명 이제 프랑스 군인들 중에 이제 무서워서 이 영화에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개중당하기 싫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군 배탈나구나. 옷을 죽은 영국군의 옷을 자기가 입고 이게 섞여서 나온 프랑스 군인들도 간혹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 뭐 저는 이제 좀 좋아해가지고 이런 전쟁 이야기를 그래서 넷플릭스에 이제 다큐멘터리도 있고 그래서 많이 찾아봤고 그런 편인데 사실 이제 밀고 들어오면 끝이었거든. 프랑스 독일군 입장에서는 네. 걔네들 그 진격전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막 밀고 들어가는 작전이었어 독일군이. 독일군은 탱크 성능도 끝내줬고 타이거 탱크라고 티거 탱크. 티거 네. 탱크가 있는데 네. 땅에는 티거가 있고 타이거라고도 하고 티거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네. 티거 탱크가 있고 하늘에는 스투카가 있고 급강화 폭격기라고 웽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 영화에 많이 2차 대전 영화에 많이 나오는데 비행기에 이 그 공기식 그 풍압식 사이렌이 달려 있어. 근데 이제 극강화 폭격기라는 게 하늘 높이 떠 있다가 밑으로 싹 내려오면서 폭탄 투하하고 떠나가는 거거든. 그 운동 에너지로 그대로 때려 박는 어. 거예요. 근데 이게 쫙 내려올 때 더 무섭게 만들려고 사이렌을 달았어요. 소리를. 그래서 웽 소리가 이렇게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로 그냥 밀어버리면 되는 거였는데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 그 마지막에도 그냥 밀어버리면 되는 거였거든. 영국군들이 무기도 거의 없었어. 다 지금 뭐 그런 상태였는데 독일군이 그 왜 그랬는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약간 그 지대가 늪지대여가지고 탱크가 그로 들어가기가 좀 힘든 지대여서 덩케르크 주변이 그래서 못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괴링이라고 공군 사령관이 있어요 독일에. 헤르만 괴링이죠. 네. 네. 근데 자기네가 공군이 뭔가 여기서 이 전쟁에서 크게 활약을 해야 히틀러한테 잘 보일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제 히틀러는 감은 거지. 여기서 굳이 육군이 갈 필요 없고 공군이 공군이 가겠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군은 좀 기다려 주십시오. 공군의 위력을 보여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히틀러가 영국을 좀 리스펙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연설하고 이랬던 내용들을 다 찾아보면 다른 나라는 다 개무시하는데 영국한테는 약간 리스펙이 있거든. 그게 약간 리스펙도 있고 애초부터
영국은 우리랑 같은 편이 될 거라는 자기만의 믿음이 좀 있었대요. 네. 공고에 있었대요. 그래서 이때도 영국은 어차피 지금 거의 백기 든 상태다. 그러니까 얘는 괜히 다 죽여서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우리 쪽으로 나중에 올 텐데. 그리고 네. 영국을 이제 그 전략적으로 위치를 삼아서 자기네가 또 이제 그쪽 해양으로 뻗어나가야 거점을 삼아야 되니까.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영국 애들은 좀 보내주고 나중에 영국을 우리 쪽으로 우리 편을 감자 뭐 이런 생각을 혼자서 그런 있었대요. 자기만의 자신감. 네. 되게 전쟁 웃긴 것 시작하고 같아요, 나서 그거. 히틀러는 각종 마약을 종류별로 빨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오판도 엄청나게 많았고요. 네. 근데 또 히틀러 말고는 직접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결국 자기는 전선이 없잖아. 음. 그러니까 주변에 참모들 이야기만 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엄청 지고 있는데도 계속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걔네들 말에 홀려가지고 제대로 파악 못한 것도 있었고 히틀러가 좀 바보 같은 선택들을 많이 했어. 그래서 결국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지만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좀 이해하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서 설명드렸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네. 너무 도움이 돼요. 네. 저는 이런 기본 정보 잘 없어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좀 많이 없잖아요. 갑자기 뭐야 너는? 그게 너무 매력적이야. 그게 너무 매력 있어. 뭐야 사람 고백이야? 뭐야? 갑자기 매력 있다고. 기습 공격, 기습 공격. 공격하고 갑자기 매력적이래. 공격이야. 말하고 보니까 미안했던 거야. 야 이게 전형적인 때리는 남편 스타일인가? 가스라이팅이야 뭐야? 때리고 다음날 너무 사랑한다고 미안하다 그러고. 듣고 꽃다발 갖다 주고. 가스라이팅이다. 진짜. 너 오늘 왜 이렇게 대도하는 거 아니야? 오늘 조금 어. 많이 가시네. 그래, 뭐 어떻게 된 거 같다. 아, 그래요. 뭐 기분 좋은 일이 좀 있었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방어선을 구축하고 남은 병력을 철수시키는데 네. 여기서 이제 가장 큰 관건이 뭐였냐면은 덩케르크 해안이 수심이 낮았어요. 그래가지고 큰 배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안에 해안에. 그래서 잔교를 통해서 병사들을 배에 태우는데 잔교도 얼마 없고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막 전투기 뜨고 바다에서는 어뢰 공격하지 이래서 되게 난해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기껏해야 한 3만 명 구하면 잘한 거다라고 예측을 했다고 하는데 영국이 뭘 이용했냐면은 전쟁법상 민간 선박은 공격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었대요. 뭐 지금도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민간인 선박을 활용을 합니다. 민간인 선박을 총동원해서 병력을 구치려오는 작전을 펼쳐요. 네. 그래서 이 다이너모 작전의 전체적인 내용이 영화의 배경입니다. 영화는 덩케르크 잔교, 그러니까 해안가에서 배 타는 그 다리죠. 잔교에서의 일주일, 그리고 바다 해상에서의 하루, 하늘에서 벌어지는 1시간의 상황을 시간 순서에 상관없이 교차로 보여주면서 진행이 되죠. 이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주특기고요. 잠깐만요. 한 번만 더 얘기해 주면. 너무 매력 있어. 너무 매력적이야. 아무것도 몰라. 너무 매력적이야. 심지어 영화에 나 자막으로 이거 시간 나온다. 나오느라 너무 힘들어. 야 자막으로 나와 영화에. 네. 나도 봤어 그 자막을 분명히. 결국 윤석열은 바보로 들어갔습니다. 자 바다에서 하루. 네, 잔교에서는 일주일의 시간을 보여주고요. 네. 그리고 해상 바다에서는 하루. 네. 그리고 하늘에서는 1시간의 시간을 네. 이제 교차로 막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몰랐어? 몰랐어요. 근데 아무런 정보 없이 보면 모를 수 있어. 아니 그 거기에 이제 자막으로 뜨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게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더니 갑자기 또 막 큰 배에서 폭탄 맞아가지고 또 다 막 떨어지고 그 상황 자체가 왜 이렇게 연결 매끄럽지 못하지? 그냥 보이는 것만 본 거야. 아니 그러면 보면 중간에 갑자기 밤이었다가 네. 하늘에서는 낮이고 이러잖아요. 네. 그 전혀 이해가 안 됐겠네.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하늘 장면이 되게 불필요하다고 느껴졌어요. 하늘에서 계속 뭐 하는 것도 없이 되게 계속 신박해요. 날아다니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필요 없다고 생각해. 그 날아다니는 장면만 보여주잖아요. 계속 어. 그 토마디가 대사도 없고 뭐 하는 대체 거지? 뭐라는 거지? 저런 논리면 테넷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썼거든요. 그렇지. 마치 세 편의 영화를 옴니버스식으로 구성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근데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고 네. 솔직히 인간적으로 제가 그렇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보신 분 제법 있을걸? 왜냐면 이게 연결 맞아. 지점이요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치? 왜냐면 이게 시간대를 맞추기 위해서 네. 하늘하고 바다하고 맞는 지점에서는 또 하늘의 시점으로 보여주다가 바다로 와서는 또 바로 맞아요. 이끼가 뭐하잖아. 그러니까 앞에 장면을 다시 보여준단 말이야. 맞아. 만나는 장면에서. 그러니까 뭔가 이런 테넷이나 아니면은 그 논란 영화 유명한 것도 뭐 있어 인셉션 이런 인셉션. 거는
그래도 이걸 시간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구나라는 느낌은 알겠거든요. 인셉션 같은 경우에는 네. 꿈속에서의 시간이 현실에서의 시간에 뭐지? 몇 배로 느리게 간다 이런 거 다 얘기해 주잖아. 네. 그리고 그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잖아. 근데 덩케르크는 그 들어가는 과정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생뚱맞은 거예요. 나도 모든 장면이 처음 다. 볼 때는 한 3분의 1 정도 지나가고 나서 이해했어요. 오. 그래서 중간부터 재밌었나? 이해가 갑자기 중간부터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중간부터 이제 본격적인 첫 작전이 시작되는 것도 있고 중간부터 좀 그나마 좀 처절한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닐까 싶어요. 감정이입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먼저 잔교에서는 이제 40만의 병력이 구출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40만이면 되게 엄청나잖아요. 얘네들이 엄청난 해안가에 빼곡하게 막 줄을 서 있습니다. 근데 진짜 공포스러운 게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전투기가 뜨는 거예요. 아까 장원 씨가 얘기했던 슈투카가 하늘에서 뜨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봐봐. 해안가에 뻥 뚫려 있지. 뭐 천장 이런 것도 갈 데도 없잖아요. 없어. 특히 잔교에 올라와 있으면 뭐 바다로 뛰어들 거 어쩔 거야. 그러니까 전투기가 떴다 이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주저앉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고. 그게 되게 공포스럽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좀 사실감 있게 연출됐던 것 같고요. 하늘에서는 이런 공격이 쏟아지고 운 좋게 구축함을 타도 구축함은 또 바로 어뢰 공격을 받죠. 그래서 바로 침몰하고 이런 지옥 같은 상황이 반복이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톰이라는 핀 화이체드라는 신인 배우가 연기했더라고요. 네. 톰이라는 한 병사를 중심으로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데 토미는 우연히 깁슨이라는 병사를 만나서 동행을 하게 돼요. 근데 얘들은 순서가 먼저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구축함을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몰래 그 잔교의 교각에 숨어 있다가 바로 다음에 도착한 구축함에 타는데 여기서 이제 잠시 이제 집에 가는 느낌 나거든요. 잠깐 내려가서 뭐 빵도 먹고 네. 차도 마시고. 네. 근데 깁슨이라는 애가 왠지 내려오질 않아요, 선실로. 문 쪽에서 막 붙어가지고 불안하게 있습니다. 근데 다 이유가 있었죠. 구축함이 바로 어뢰 공격을 받아서 침몰하고 이때 문 쪽에 있던 깁슨이 도와줘가지고 이제 토미가 탈출할 수가 있게 돼요. 네. 근데 바다 위로 이제 탈출해봤자 뭐 어쩌겠어요. 해서 바로 바다 위에서 네. 다시 덩케르크 해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다른 병사들하고 같이 자초됐던 선박에 숨어 있다가 밀물이 들어올 때를 이용해서 바다로 나가서 이 군인들을 구조하러 왔던 민간 선박 중에서 문스톤호에 의해서 구조가 되죠. 네,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고요. 잠깐 정민호 지금 이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배. 할아버지 배. 할아버지 배가 문스톤이야. 벌써 거기까지 갔어요. 그게 이제 잔교에서 벌어진 일들. 그리고 바다에서의 하루가 바로 이 문스톤호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영국 본토에서는 민간 선박들이 증발이 되는데 도슨이라는 사람의 배가 문스톤호였죠. 네, 도슨은 마크 라이런스 배우가 연기했고요. 근데 이때 실제로 영국의 선주들이 좀 자부심이 대단했대요. 네. 왜냐면 영국 섬나라니까. 그래가지고 내 배는 다른 사람 손에 맡길 수 없다라고 해서 다들 직접 그렇게 구조를 하러 갔다고 뭐 합니다. 영국이라서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선장님들이 다 좀 그런 것 같아. 맞아요. 네. 선장은 프라이드가 배와 운명을 강하잖아. 함께한다. 그래서 도슨도 역시 자기가 직접 자기 배를 몰고 덩케르크로 향하는데 근데 이 도슨이 실존 인물 누구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냐면은 실제 덩케르크 철수 당시에 자기 아들하고 같이 자신의 요트인 썬다우너호를 직접 몰고 병사들을 구했던 찰스 라이톨러라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타이타닉호에서 2등 항해사였대요 또. 그러니까 영화에서 되게 침착하게 나오잖아요. 네. 실제로 그러했을 것이다. 이 할아버지만 침착해. 군인들은 다 병신이고. 맞아. 하나같이 자기 살 것만 생각하고 오히려 군인다운 군인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근데 거의 그런-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지. 그렇죠. 왜냐면 그 다 겁먹어서. 마지막 그 해군 장성 빼고는. 아 마지막 해군 멋있습니다. 다 비겁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네. 근데 사실 그 상황이 되면 나도 안 그런다고는 장담 그러니까, 못했어. 맞아. 아니, 전체적으로 그런 모습만 보여줬어요. 특히나.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를 전쟁 영화로 구분 안 하고 재난 영화로 구분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적군도 안 나오고 이 전쟁이라는 재난 상황 속에서 탈출해야 되는 맞아. 재난을 맞이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군인스럽게 묘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치, 내가 논란이.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상황이 아니니까. 어쨌든 도망자들의 입장이잖아. 탈출해야 되는 탈출자들. 그래서 이 도슨이 문스톤호를 타고 덩케르크로 가다가 중간에 네. 침몰해 있던 배에 한 명 남았던 군인을 구조하게 되죠. 구조엔 되게 유명한 배우야. 네. 킬리언 머피였습니다. 되게 유명한 배우인데 이름 없어요. 떨고 있는 떨고 병사 있는 역이에요.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도 떨고 있는 병사라고 나옵니다.
크리스퍼 놀란은 킬리언 머피 약 올리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맨날 되게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배우인데 똑같은 역으로만 캐스팅을 해요 항상. 아니,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진짜? 그런 거 알고 계속 캐스팅 나가는 킬리언 머피도 변태 아니에요 그러면? 변태지.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변태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 떨어졌는지는 안 보여줬었죠 영화에서. 그게 침몰한 배 위에 앉아 있잖아요. 네. 침몰해가는 배. 그쵸 그쵸. 혼자 살아남은 거지. 유보트한테 어뢰 맞아가지고 너 영화 봤어? 안 봤네. 봤는데 나는 너 야동 틀어놓고 봤지? 아니야. 그러니까 충분히 어떤 심정인지 알 것 같아. 중간에 하다가 조금만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걸 이해 안 돼. 조금만 보다가 내가 이해하기 어려우면 딴 생각하다가 얘 갑자기 왜 여기지? 잠깐 얘가 이렇게 된 상황을 그 앞에서 보여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카톡했을 거야, 이 순간 아마. 가장 카톡 소름 했을 거야. 돋는 내용은 뭐냐면 네. 이 영화를 이 정민이가 2번째 봤다는 두 번 다 카톡한 거야. 아 근데 야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겠다. 뭔가 매주 나오실 때마다 약간 그러신 것 같아요. 특히 2부에서 제가 이런 뭐라 그랬지 그런 서양의 역사라든지 맞아 킹덤 오브 헤븐 때도 그러셨고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정말 없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서양이 아니고요 집중력의 문제야. 역사는 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시간 가지고 제가 과학 쪽 약하다고 했잖아요. 야 야 이거 과학. 자기 방어 논리는 아주 개 논리는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 메멘토 과학 영화인가요? 과학 영화주의, 그게 왜 과학? 공상과학. 그래서 많이 좀 이런 게 어렵더라고요. 어려울 수 아니,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아니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의 순서대로 그대로 지나가는 대부분의 영화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논란 영화는 특히나 시간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막 역행시키기도 하고 막 뒤에서 오고 앞에서 가고 이런 거 만나기도 하고 막 그 변태스럽게 시간에 집착하잖아. 네. 근데 이번 거는 진짜 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냥 자막 한 줄로 설명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해하기 힘든 게 사실이지. 저는 이번에 왜 논란 영화인데 시간 가지고 장난 안 쳤지? 이상하다. 시간 가지고 장난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진지하게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지 이 생각했거든요. 아 대단한데. 네. 네. 야, 이건 진짜- 정말 쉽지 않은 일이야. 아니야 근데 나처럼 느끼는 있어. 분들이 있겠죠. 분명히 있어. 있어. 있지 어디 가나 바보는 있으니까. 댓글 근데 정민현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랬는데 분명 있어 나 같은 사람 이거를 항상 있지. 아 있어. 있긴 있지. 있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용기를 왜 내 갑자기? 아니 따지고 보면은 나이 30 넘어서 바지에 똥 싸는 사람도 있어. 그럼요. 내 친구인데 아직까지 한글 못 된 애도 있고. 멋있는 분이죠? 적절한 비유예요. 적절한 비유예요. 매력적이지. 그래요? 매력적이잖아. 그래 내 친구인데 아직 시계 못 보는 애들 있어. 전자시계만 차 그래서. 그 정도로? 네. 아무튼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떨고 있는 병사가 약간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모습으로 나와요. 그래서 얘가 구조되고 나서 문스토너가 덩케르크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절대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막 한바탕 난리를 피우는데 도스는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갈 길을 갑니다. 결국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잔교에 있던 병사들 토미를 비롯한 많은 병사들을 배에 태우고 네. 고국으로 돌아가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임무를 해내는데 바로 이제 영국의 전투기 조종사인 콜린스를 구해주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하늘과 접점이 만나죠. 영국에는 스핏파이어 전투기가 격추당해서 바다 위에 비상 착륙을 하는데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종사 콜린스가 익사할 위기에 처하는데 요때 문스토너가 살아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열심히 가가지고 콜린스를 구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늘하고의 접점이 이렇게 이어지고 하늘에서는 1시간 동안의 상황이 펼쳐져요. 영국의 전투기 편대가 등장하는데 3대입니다. 편대장 그리고 1호기의 조종사 파리어, 2호기의 조종사 콜린스 이렇게 3대입니다. 공중전에서 저는 좀 인상적인 장면이 1호기의 조종사인 파리어가 전투 중에 총탄을 맞아가지고 연료계가 고장이 나요. 근데 이제 돌아가야 되거든 이러면. 네. 왜냐면 연료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니까 비행 시간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때 어떻게 하냐? 2호기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 연료 얼마 남았냐? 왜냐면 똑같이 비행했으니까. 네. 50갤런 남았다. 그러니까 그거를 싹 기록하고 시간을 기록하죠. 그래서 남은 비행 시간을 이제 유출을 해냅니다. 네. 계산을 해내요.
근데 실제로 전쟁 중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고. 2차 대전 때 전투기 성능이 지금처럼 좋지 않았고 특히나 일본군 같은 경우에는 그 나중에는 철판이 부족해가지고 막 자전거 뜯어가지고 만들고 그래서 카미카즈처럼 극단적인 방법밖에 못 썼던 전쟁 후기로 가면 모든 물자가 부족해.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극단적인 거예요. 아까 전에 사이렌 울리는 것도 음. 비행기 기술이 요즘에는 어떻게든 안 보이게끔 하는데 나 가고 있어를 와 wal리고 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공포심 조장. 그러니까 서로 이제 공격도 그렇고 방어도 그렇고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걸로 하는 거지. 그렇죠. 진짜 무서운 건 어디서 때리는지 모르게 때리는 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 그렇지 그렇지. 어쨌든 이 영국의 전투기 편대가 맡은 임무는 뭐냐? 영국에서 구축함이 와서 덩케르크에서 병력을 태우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 독일 전투기가 뜨잖아요. 네. 그래서 이 구축함들을 막 격추시키잖아요. 그때 독일 전투기가 공격을 못하도록 막는 게 임무입니다. 이것도 몸빵이죠. 그래서 이 당시 덩케르크 철수 전 과정에 영국 공군들이 큰 희생을 치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때 총 450대 정도의 공군기가 추락을 했고 다이너모 작전에서만 한 200대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근데 웃긴 거는 육군들은 되게 욕했대요. 왜요? 왜냐면 육군들은 막 그 해안가에서 독일 전투기 공격을 받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전투기 공격은 전투기 싸움은 해상에서 벌어지니까 얘네는 자기네 그러니까 영국 자국군의 전투기는 못 본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가 공격 받을 때마다 나타나지 않는 야 거구나. 우리 공군은 도대체 어딨냐 막 이러고 엄청 욕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막상 교전은 해안가가 아니라 해상에서 펼쳐졌던 거죠. 이 덩케르크에서 영국까지 거리가 한 100km가 안 되는 한 6, 70km 정도밖에 안 돼요.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 네. 그러니까 배가 여러 대가 뭐 동시에 출발하지 않고 실국하고 해야 되니까 계속 이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배들을 지켜야 되니까 계속 바다 중간에 계속 공군들은 있었던 거지.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연안에서는 볼 수가 없었겠지. 그래서 파리어의 편대는 독일 전투기와의 교전 중에서 가장 먼저 리더가 격추당하고요. 2호기 콜린스도 뒤이어서 떨어지죠. 그리고 네. 이제 콜린스가 문스턴호에 의해서 구조가 되는 거고요. 이제 이후에 파리어가 연료량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귀환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폭격기를 발견합니다. 근데 그 폭격기가 군인들을 태우고 있는 소해정하고 문스턴호를 공격하려는 걸 알아차리게 돼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면 연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 결국 귀환을 포기하고 폭격기를 잡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간신히 독일의 전투기를 다 격추를 시키는데 자기는 연료가 완전 바닥나죠. 그래서 프로펠러도 완전 멈추고 아주 조용히 무동력 상태로 그 덩케르크 해변을 활공하는 장면이 쫙 나오는데 굉장히 명장면이더라고요. 네. 그 장면은 명장면입니다. 네. 네. 거기서 이제 곡을 쓴 안으로 보이는 토마디의 눈빛. 네. 토마디는 희한하게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에 나왔다 하면 얼굴을 잘 안 보여줘요. 다 마스크만 다, 쓰네, 다 그러고 가리고 보니까. 있어요. 네. 배트맨에서도 그랬고. 베인으로 나왔을 때도 다 가리고 있었죠. 네. 감독이 그러면 의도가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잘생긴 사람 싫어하는 것 같아. 잘생긴 애들 데려다가 얼굴 다 가려놓고 킬리언 몇피 데려다가 이상한 데 찌질이로 떨어뜨려놓고 쓰고 점점 어쨌든 그때 이제 파리어는 해안가에서 병사들은 막 환호를 지르는데 이제 파리어의 비행기는 조용히 추락을 하죠. 그때 마음이 어땠을지 아무튼 그런 장면이 나오고 해안가에 착륙을 하고 독일군에게 잡힙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국으로 무사히 귀환한 병사들은 이제 마음이 아주 무겁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네, 그래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데 막상 영국의 국민들은 막 환영을 해주죠. 살아 돌아온 병사들을. 근데 이때 이제 토미는 좀 덤덤한 모습으로 나오고요. 알렉스는 상당한 죄책감을 안고 고개를 들지 못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덩케르크에서 살아 돌아온 병사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수가 그 이후에 더 헌신적으로 전쟁에 목숨을 바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영국에는 특수부대 코만도라는 특수부대가 있는데 이 코만도에 지원한 사람들 중에서 덩케르크 출신들이 많았대요. 네. 그래서 그만큼 부채감을 안고 있던 사람들이 뭔가 더 강한 동기부여를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사실 들고요. 미군도 결정적으로 2차 대전에 참전하게 된 이유가 진주만에서 두드려 맞아서 자기 동료들이 눈앞에서 죽어나가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전 국민이 빡쳐가지고 서로 앞다퉈서 입대하고 뭐 이랬던 군인은 이 사기라는 컸죠. 게 확실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경험. 한 번 경험한 군인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군인은 이 전투에 임했을 때의 그 능력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 그럼요. 방송만 해도 한 번 처음 온 사람이랑 몇 번 해본 사람이랑 확연하게 다르잖아요. 방송 예는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바로 왜? 사과네. 아니 왜 근데 전쟁터나 방송은 다름없잖아. 꽤
느리게 성장하는 것 같아. 좀 느려. 맞아. 어. 맞아. 이게 타고난 게 전투랑은 제일 좀 달라. 중요하고. 전투는 목숨이 걸려 있지만 어. 방송은 끼케야 출연료 몇십만 원 걸려 있는 거라서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출연료 몇십만 원이나 받아요?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좀 다른 거죠. 네. 여기선 저도 푼돈 받아요. 뭐 M장 기획이 좋아서 하는 거지 뭐 돈 바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닙니다. 저는 너 몇십만 원 받잖아. 얘기해도 되는 거야? 이게 결국 나만 쓰게 되는 거 아니야? 너 지금 4만 7천 원 준 줄 알겠네. 씨. 난 그리고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니었거든. 그렇죠. 원래 세상 일이라는 게 다 의도랑은 다르게 돌아가요. 네. 좋은 의도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먼저 이 영화 먼저 M장이 끝났나? 좋아하니까 끝났어요. 끝났잖아. 네. M장이 먼저 좋아하니까 M장의 변호 먼저 듣고 싶어요. 뭐 어떤 거야? 좋아하니까 네. 일단 쉴드부터 쳐보라고요. 네네. 아, 아니 뭐 공격을 해야 쉴드를 하지 뭐 공격도 안 했는데 쉴드부터 합니까?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저는 그냥 일단 전쟁 영화를 워낙 좋아하고 네. 그리고 전쟁 스토리 자체를 좀 좋아하고 2차 대전 얘기를 또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워낙 덩케르크가 또 극적인 또 2차 대전 그 여러 가지 전투 중에서 여러 가지 작전들 중에서 가장 또 극적인 작전으로 꼽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저는 그냥 다큐멘터리도 많이 보거든 2차 대전.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다뤘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었고 그냥 그 보는 맛도 있었고 사실 제가 그 드라마 이 줄거리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 예전에도 얘기를 많이 해서 아마 여러분도 알고 계실 텐데 이건 진짜 줄거리랄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논란이 택했던 방법들 독일군을 굳이 노출시키지 않는 거 저는 이 방식도 굉장히 좋았다고 봤고 왜냐하면 네. 대부분의 공포는 가장 무서운 공포는 상대방 공포의 주체에 대해 정보가 없을 때거든. 무지에서 오는 공포가 가장 큰 공포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약간 영화적으로 설명했다라는 거에 또 나는 좀 감탄했고 그 부분도. 그리고 이게 이제 개전 초기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전쟁 중기나 말기가 아니에요. 개전 초기였기 때문에 실제 영국과 프랑스의 병사들은 독일군을 제대로 못 만나봤을 확률도 굉장히 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M장이 재난 영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재난 영화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재미없게 보신 분들은 한번 공격해 보십시오. 제가 최대한 제 선에서 방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굳이 M장이 방어 안 해도 여기 수많은 논란 빠들이 다 알아서 방어를 해줄 거고 오히려 욕을 했던 그러니까 욕까지는 아니지만 아쉬움을 얘기한 사람들이 욕 처먹을 확률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은 제가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가 전쟁 영화에서 꼭 필요한 걸 의식적으로 저는 이 영화는 뺄셈의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나마 인셉션은 이렇게 서로 사람들끼리 막 연결하는 장치도 막 연결하고 막 그 웨이크업 사운드도 있잖아요. 네. 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순차적으로 관객들이나 직관적으로 봐도 이해를 하게 돼요. 맞아. 이렇게 들어가면 2배가 늘어나고 이렇게 들어가면 몇 배가 늘어나고 그럼 2배 몇 제곱이니까 결국 림보로 가늠할 수 빠지면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너무 그게 좀 이렇게 쉽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쉽지? 쉽죠. 거의 곱셈만 하면 되니까. 곱셈만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정민아 되지. 야, 뺄셈이 더 쉬워 곱셈보다. 그 뺄셈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영화에서는 전쟁 영화라면 필요한 몇 가지가 의도적으로 배제되어 있어요. 공중전은 굉장히 화려하게 연출이 되어 있는데 지상전은 거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독일군들이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에 토마디 잡아갈 때 보이긴 보이거든요. 진짜 보이고 뭐 보였다고 할 수도 없지. 사실. 그건 그냥 뭐 지나쳤다 정도죠. 근데 저는 이 영화가 전쟁 영화로서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건지 이 영화의 진짜 마지막 메시지는 그 할아버지가 던지는 그 한마디의 대사거든요. 살아 돌아왔으면 그걸로 충분해 라고 하는 거. 결국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영화를 만든 건지 아니면 크리스토퍼 놀란이 나 이렇게 시간 가지고 장난질 잘한다 이걸 보여주려고 만든 영화인지가 내내 헷갈려요. 너 잘하는 거 알겠어. 너 잘하는 거 알겠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세계 2차 대전을 배경으로 전쟁 영화를 찍는데 전투 장면도 없어. 전쟁이 왜 참혹한지를 굳이 우회해서 훌륭하게 표현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굳이 참혹한 장면 없이 전쟁의 참혹함을 잘 표현했다. 참혹한 장면을 보여주고 싶으면 참혹한 장면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그 배 안에서 막 살려고 하고 겨우 배 탔는데 조금 이제 안도할 만하니까 또 다시 격추당해가지고 다시 자초하고 거기서 그렇지. 또 다시 바다에 빠지고 이런 것도 충분히 참혹하지 않나? 근데 그런 장면이 예를 들면 그 전에 배우의 어떤 스토리가 있다든지 그런 모르겠는데 일단 전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당연히 그 상황에서는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너무 단편적으로 좀 짧게 보여줬던 것 같고 저는 이 나오는 배우들이 그렇게 유명한 배우들이 아니었잖아요. 그것도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일부러 그래서 그런 거죠. 일부러. 네. 어둡고 네.
누가 누구인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보면 다 비슷하게 생겼어 또. 맞아. 똑같이 생겼어. 근데 그건 약간 의도한 것 같았어. 아. 그러니까 신인 배우를 썼겠지.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상 누가 살아 돌아왔고 얘가 아까 걔였나라는 그 의문과 시간에 대한 어떤 그걸 인지하지 못했었고 그런 것들이 막 짬뽕되면서 영화 전반적으로 저는 계속 뚝뚝 끊기는 느낌이었어요. 네. 이게 근데 그래서 논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경험치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이 영화에 대한 평이 달라질 것 같은데 네. 논란이 훌륭한 감독인데 이상하게 그 관객 경시 풍조가 살짝 있어. 따라올 테만 따라와봐. 내 영화 이해할 수 있는 놈만 봐도 돼. 약간 이런 약간 허세질이 좀 있단 말이야. 그게 약간 허세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되게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항상 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 쉽게 보이는 영화를 만들고 싶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일부러 약간 꼬는 느낌도 있지 그래서. 근데 제가 이 영화의 가장 불만인 건 사실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정민 다시 집에 가서 보면 이제 이해 안 됐던 부분이 다 이해가 돼요. 그럴 것 네, 같아요. 혹자는 네. 논란 빠들 중에 몇 명은 그렇게 보는 게 진짜 논란 영화를 보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 번. 뭔 놈의 영화를 똑같이 몇 번을 봐야 이해가 가는 그런 게 어딨어. 일단 그게 마음에 안 들고 야, 수학의 정석도 2번 3번 봐야 이해돼. 와, 그래서 수학의 이해 영상 안 끝까지 가. 보면서 그래서 이해 안 10번 가. 봐도 이해 안 가. 집합까지만 이해가 갑니다. 근데 아까 그래서 이 영화가 주려는 메시지는 그 할아버지가 한 말 그거 한마디다. 음. 살아 돌아왔으면 됐다라고 했는데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그런 얘기를 하고 메시지를 담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이 감독이 뭘 보여주려고 한 건지 뭐 그거는 좀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영화 보는 느낌이 뭐였냐면은 내가 이 정도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나는 뭐 덩케르크 전쟁 이걸 가지고 나는 이 정도 연출은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계속. 그치. 그래서 자랑질하는 느낌이 있다. 좀 니까 그런 적군이 빠진 것도 야 나는 적군 안 보이고 12세 관람가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느낌인 거야. 굳이 왜? 아니 물론 이게 체험의 형식이라고 보면 그래요. 그 당시에 그 병사들의 감정이입을 하려고 그러면 독일군이 안 보이는 것도 나름의 의미는 있죠. 그 덩케르크 탈출 작전에 몰려있던 영국 병사들은 실제로 독일군을 못 본 사람이 더 많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막연한 공포감을 표현하려고 하는 건 좋아요. 근데 보통 일반의 상업 감독이라면 거기에 관객들한테는 좀 뭘 더 보여준단 말이에요. 독일군의 모습을 따로 보여준다거나 독일 서로 이제 격전을 벌이고 있는 독일군과 프랑스군 정도는 보여줄 수도 있지. 보여주죠. 사실. 이 뒤에서는 이렇게 치열하게 방어를 하고 있다. 그래, 그렇지. 그런 정도의 설명만 들어갔어도 훨씬 이야기가 매끄럽게 갔을 것 같은데. 하다못해 헬만 괴린 같은 새끼 하나 나와가지고 지도 펴놓고 네.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지금 여기 들어가서 싹 죽일 거예요. 어. 이 정도만 보여줘도 어. 관객들이 훨씬 쉽게 이해한단 말이죠. 근데 마치 너희들은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니? 난 이 정도 찍어왔는데 니들은 이 중에 몇 %나 이해하니? 이지랄하는 것 약간 같단 말이야. 시험 치는 느낌으로 관객들이 약간 네. 보는 듯한 느낌도 좀 있거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관객들이 논란 영화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시험에 익숙하기 때문에 모든 걸 시험으로 해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도전하고 싶어지는. 처음 한 번 보고 나는 몇 % 이해했지? 아 이번에 40점 맞았네. 한 번 더 보면 내가 60점, 10점 맞을 수 있겠지? 약간 여기 자극하는 측면이 있지. 지적 허영을 건드리기 가장 좋은. 맞추는 걸 너무 근데 좋아해. 나는 그 직접 허영 또 좋아하잖니. 내가. 좋아하죠. 근데 그리고 배워가지고. 애초에 그 우월감으로 찍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적군을 안 보였다. 다른 사람들 다 보여줘야만 알릴 수 있지. 난 안 보여줘도 알릴 수 있어. 요거 하고 싶었던 마음이 이렇게 컸겠죠. 그러니까 일부러 안 올렸다. 나는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나는 진짜로 보이지 않는 적으로 인한 공포감을 묘사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저도 그냥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쟁 영화 아니고 이건 재난 영화라고 봐요. 재난 영화에서 뭐 흔들리는 건물을 통해서 지진이라는 걸 느끼지. 지진을 실체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니잖아. 재난 영화에서도 항상 지진학자 정도는 나오거든요. 음. 지금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뉴스 뭐 이런 보도도 얘기 하잖아. 나오고. 뉴스 보도도 나오고. 근데 논란 영화엔 이 영화엔 그게 없는 거라. 뉴스 보도 나와줘야지. 그래. 화면에 정민영 같은 애가 나와서 그러잖아. 지금 집에 계신 분들은 모두 식탁 밑으로 들어가셔서 뭐 이런 거 하잖아. 진도 몇에 그리고 지금 지진이.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자료면으로 그치, 그치, 보여주고. 그치. 다 보여주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근데 진짜 불만인 건 전쟁 영화가 진짜 던져야 되는 메시지. 덩케르크 탈출 작전을 가지고 정말로 던져야 되는 메시지는 영국군 훌륭하다, 멋있다, 토마디 잘생겼다,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 잘 만든다가 아니라 이 덩케르크 탈출 작전은 그 다음에 승리를 위한, 그러니까 약간 말장난 같긴 한데 성공한 실패란 말이에요. 누구도 성공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 실패가 성공함으로써 다음번 성공을 위한 훌륭한 발판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살아 돌아왔으면 됐어. 살아 돌아왔으면 우리 어쨌든 다시 싸울 수 있으니까라고 말하는 장면이 저는 이 영화의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 보면서 그 메시지를 생각할 시간이 과연 있냐는 거예요. 씨발 정신이 없잖아. 그치.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경우도 음.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쯤에 대사로 처리하잖아요. 사실은 나의 뭐 큰 아들이 전쟁에서 죽어가지고 뭐 내가 이렇게 가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뭐 어른들이 잘못한 것을 왜 젊은 세대가 그 짐을 지워야 그거는 되냐? 도슨 선장. 네. 다른 할아버지야. 할아버지는 다 가진 사람으로 가는 거야. 그냥. 할아버지 그 사람 말고 또 나온 사람이 있어. 뒤에 단결 알아주는 할아버지 있잖아. 꽃보다 알베 출연자 한 명인 줄 아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해군 장군 할아버지 한 명 나오고 해군 할아버지 맞아. 해군 할아버지거든. 해군 할아버지. 그 다리 위에 있던 할아버지. 이렇게 하자. 빵 할아버지, 선장 할아버지, 해군 할아버지. 그렇지. 자 이렇게 정리해줄게 됐어? 그리고 마지막에 기차역에 서 있던 기차역 할아버지. 하나 이게 있고. 빵 할아버지 아니야? 빵 할아버지 그렇지. 담요 할아버지. 남녀 할아버지 얘기를 한 거지 이제 거울이랑. 네, 아 그렇구나. 아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야 되나? 네. 시간은 잘 가네. 러닝 타임은 빵빵하게 차네. 아니, 저는 물론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놀란도 영국 사람이고 이제 영국군의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니까 영국군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할지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보면 서로 그 조그만 그 배 안에서 밀물 때 이제 물 들어오면은 그 배 띄어져서 그걸로 탈출하려고 그 안에 숨어져 있을 때. 그 한 명은 나가야 된다. 배가 뜨려면 한 명은 나가야 된다. 총 구멍이 났으니까 할 때 그 다 영국군들이란 말이야. 네. 그래서 너 말하는 거 보니 말을 계속 안 하는 거 보니까 너 독일군 아니야? 독일군 스파이 아니야? 그래서 내보내려고 그러잖아. 그쵸. 그러다가 알고 봤더니 프랑스군이었잖아. 네. 자기네 똑같은 우방이고 연합군이란 네. 말이야. 네. 근데 뭐 그때서야 이제 본성을 드러내면서 너 나가라고 하잖아. 네. 그 영국군들이 그렇게 주도하는 그쵸. 거란 말이야. 네, 네. 그리고 심지어 같은 영국군조차도 야 우리는 같은 부대원들이야. 넌 아니잖아. 맞아. 그럼 너 나가. 네. 굉장히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잖아. 영국군들인데 영국 감독이 찍은 영국군에 관련된 영화인데 영국군 탈출에 관련된 영화인데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 재난을 맞이한 인간 군상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 논란이. 그래서 이 안에서는 자기 희생 정신을 발휘해서 자기 배를 끌고 덩케르크까지 가는 할배도 있고 그리고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살궁리만 하는 주인공도 네. 있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도 그 두 명이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의 마음 상태도 다르잖아. 한 명은 부끄러워하고 한 명은 살아난 것에 감사하기만 하잖아. 그것도 다르잖아. 그러니까 극한의 재난 상황이 생겼을 때 다양한 인간 군상 보여주기 그냥 이 정도였다고 봐요. 그 마지막에 토마디는 저 우리 편 군사들 그러니까 아군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을 희생하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자기 전투기에 불 지르고 불타는 거 끝까지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도 좋아요. 그런 면도 좋은데 그러니까 나는 이 크리스토퍼 놀란이 보여주고 싶었던 그 메시지를 조금만 더 친절하게 설명해 줬다면 더 많은 관객들이 알아듣지 않았을까. 더 많은 관객들이 이 아이맥스에 끝내주는 화면에 더 제대로 몰입하지 않았을까. 그 부분이 내내 아쉬운 거죠. 그거는 이제 버릴 수 없는 논란의 곤조입니다. 이게 똑같은 전쟁 영화를 찍어도 나는 달라야 돼라는 강박이 심한 것 같긴 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 중에 최고로 다크나이트를 보는데 그 맞아, 이유가 뭐냐 그러면 원작이 있거든요. 놀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 이 영화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줘야 폭주를 막을 수 있구나. 네, 솔직히 저는 테넷은 진짜 폭주라고 봅니다. 맞아. 테넷은 마치 그 왜 있지 그 래퍼 중에 아웃사이더라고 있잖아요. 네. 아웃사이더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걔 노래를 마치 듣다 보면 얘가 네. 힙합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을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다라는 걸 자랑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어느 지점에선가 아예 음악을 포기하고 그냥 말 빨리 하는 거는 그냥 영화를 폭주를 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초식에 가져와서 10초에 몇 마디 내뱉네 이런 거 늘 느낌으로 그런 느낌인 거지. 그래 맞아. 그래서 과연 상업 영화가 대중을 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근데 거지. 상업적으로 성공했잖아. 테넷이? 빠들 때문에 다 성공했어. 그래요? 논란 영화 중에 상업적으로 실패한 거 아니 별로. 테넷은 다른 작품에 비해서 완전 성공했다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제작비가 점점 커지거든. 근데 테넷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테넷도 약간 살짝 정신 좀 놓고 보면 재밌어요. 완전 내가 저거를 다 이해하지 이런 마음 말고 그냥 이렇게 보잖아요. 그냥 재밌어요 그냥. 그냥 장면에 충실해서 보면 그냥 그런 게 없다고 보면 돼. 미장센은 되게 잘 찍은 것 같아. 이 정도면은 논란 유튜브 개설해서 설민석처럼 해설하는 영상 하나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난리 나죠. 그런 거 많아. 그래서 그렇게 벌어먹고 사는 영화 유튜브 많아. 아니 그러니까 논란이 본인이 직접 본인이. 올라왔죠. 아 근데 그럼 너무 내 작품을 사랑하는
세계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골목 논란입니다. 골목 사건 다 폭파되고. 백종원도 유튜브하는 세상이 없어. 그런 사건이 어딨어. 그래서 저는 논란의 영화가 갈수록 기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아니 뭐 본인 잘난 거 알겠어요. 잘난 거 알겠는데요. 나는 영화를 보고 싶지 네 잘난 척이 보고 싶지는 않단 말이에요. 테넷은 정말 난 정말 폭주라고 봐요 이거는. 네. 다음 작품이 뭐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거 근데 나는 네. 그런 불쾌함이 없었던 게 인터스텔라 뒤에 덩케르크 나왔잖아. 인터스텔라도 사실 지적 허용의 끝판왕까지 한번 찍었거든. 아 근데 인터스텔라는 좀 다르지 않아요? 인터스텔라는 일단 시간이 각자 다르게 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야기는 일직선으로 가거든요. 맞아요. 이해하는데 어려운 작품은 아니에요. 그래 네. 인터스텔라. 어쨌든 근데 나름 꽤 힘주고 찍었던 영화란 아, 말이야.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이재명 후보님 지금 도와줘. 가준 윤석열과 안철수에게 지금 너무 시발이 대장동 내가 다 방어할 거야 내가. 지금 아니 내가 근데 다 방어할 거야. 항상 뭐 말씀하실 때 그런데 나는 이런데 너무 힘들어 보이셔가지고 안 힘들거든? 힘들다고 몰아가는 너도 싫어. 지금 작가가 제일 아프게 때린 거야. 논란 멋진 하루 밸런스 게임. 멋진 하루야 덩케르크야. 울지마. 멋진 하루야 덩케르크야. 마지막 죽기 직전에 스위스 가서 존엄사 할 때 한 편만 볼 수 있어. 마지막으로. 왜 하필 또 존엄사야? 존엄사 기계 안에서 틀어주는 영화야. 마지막이야. 그거 나 친구 딱. 나 그럼 이 순간만큼은 갈릴레이가 되겠어. 뭐요? 덩케르크입니다. 끝나고 집에 가면서 그래도 멋진 하루지. 좋네 양아치네. 그래도 영화적으로는 멋진 하루지. 가장 덩케르크는- 사랑하는 영화를 봐야 될 거 아니야 마지막에. 덩케르크는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다큐멘터리에 가깝다고 봐요. 맞아 다큐멘터리예요. 네. 아 근데 이제 이게 그런 건 있습니다. 논란이 또 이게 너무 우습게 볼 건 아닌 게 테넷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영화적으로 우습게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맞아요. 어렵게 한다고 해서 짜증 난다고 했지 우습게 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테넷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영화에는 정말 야 이 영화의 미장센은 이거다라고 대표할 만한 장면들이 씬들이 테넷에 한 10편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치. 영화 한 편에. 그래서 손문선 말대로 그냥 넋 놓고 보면 봐지는 거예요. 맞아. 이게 되게 재밌어. 그림이 너무 멋있거든. 근데 나는 그 멋진 그림 이해하면서 보고 싶다는 거지. 그 뭐냐 텐넷에서 보면 나는 그렇게 진짜 생각했어. 복잡합니다. 머리 놓고 정신 놓고 봤거든.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그 격전지로 들어가는 군인들이 있고 돌아서 이렇게 맞아. 뒷걸음질로 다시 비행기 타는 애들 있잖아. 어. 난 그 와중에 저거 그냥 격전지로 가기 무서워가지고 뒷걸음질 치는 새끼 있지 않을까. 슬쩍 이런 아, 원래 있지. 원래 현실은 있지. 현실은 100% 있지. 슬쩍 넘어가서 본인이 나는 진짜 그 장면 보면서 뭔 지랄이지? 정말 이해가 하나도 안 가는 거예요. 그 장면부터 완전 멘탈이 다 무너졌어요. 네. 저는 그 중간에 테넷에서는 그 왜 이거 리버스 되는 거 뭐라 그러죠? 그 영화에서? 인버전. 인버전 설명할 때 저쪽에서 넘어온 총알이라고 총알 설명하는 그 아유. 장면부터 진짜 정말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처음 볼 때. 와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었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막 장면마다 뭐 이해를 떠나서 놀라움의 연속인 거예요. 계속 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장면을 만들었지? 계속 이런 거. 근데 찬찬히 해보여 보면 쟤도 10%도 이해 못했을 거야. 그렇지. 이거를 역시 시간 순으로 설명 못하지.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테넷을 한 2번, 1번, 2번, 3번까지 네. 3번까지 다 보고 이해를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사기꾼이거나 거짓말쟁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죠. 거짓말쟁이거나 논란이거나. 지 말고는 이해 못해. 그렇지. 자기도 모를 수도 있어. 솔직히 좀 드는 거야. 자기도 설명 못할 수 있어. 맞아. 그러니까 있어.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야. 이제 논란이 이제 거장의 반열에 오르고 빠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주변에 아무한테나 시켜서 대충 영화 찍으라고 한 다음에 논란이를 붙여놓으면 해석은 알아서 하는 거야 사람들이. 진짜 그럴 걸? 그런 것처럼 있잖아 그림. 장동민이 그냥 대충 막 그렸는데 그 미술 진중권. 전문가가 와가지고 진중권이 틀렸죠. 걔가 드로잉 기법이라고. 그래서 막 엄청 멋있게 분석했잖아. 근데 알고 봤더니 장동민이 그냥 찍찍 뻔 건데 그냥 막 그린 거였거든. 그런 것처럼 논란도 이제는
막 찍어도 알아서 사람들이 의미 부여해주고 평단에서 칭찬해주고 이제 약간 이런 반열에까지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게 또 섬찟한 게 테넷을 극장에서 10번 보고 이 타임라인을 다 그린 사람이 있어. 이 타임라인을 역순과 역순 반대말이 뭐냐? 정순. 정순? 그의 시간순. 시간순. 정순. 정발처럼. 야 앞으로 손정순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게 시간순과 역순과 그걸 또 시간대별로 나눠놓은 사람이 있어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런 바들이 있으니까 논란은 의미 없이 막 찍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미친놈들이 있으니까. 근데 불평하지 마세요. 네가 만든 미친놈들이에요. 그러네. 네. 하지만 정말 화면이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팬은 스타를 따라갑니다 원래. 네. 이런 화면을 찍어놓고 이걸 이해 안 되게 만들어 버리면 어떡합니까? 아니 근데 사실 이게 테넷처럼 이해가 안 가는 영화는 아니었고요. 다만 그렇지 테넷보다 좀 쉽지. 중간부터 제가 재밌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 그 시간이 좀 너무 많이 필요하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영화를 볼 때는 기본적으로 영화 시작 딱 하면은 누구나 그동안 봤던 어떤 자동적인 습관으로 주인공은 누구? 주인공의 서사는 어떻게 시작? 저 사람의 이야기는 어떻게 그쵸, 풀어질까? 이러니까 그쵸. 당연히 토미가 주인공이잖아. 네. 그러니까 토미를 막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좀처럼 서사가 펼쳐지지 않고 맞아. 계속 막 연출이 그런 식으로 가니까 막 혼란스럽다가 중간 정도부터 이렇게 가는 영화구나를 아니까 그다음부터 좀 재밌는 거지. 근데 처음에는 그러는 걸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불친절한 영화인 것만큼은 정말 사실이에요. 저도 처음 볼 때는 3분의 1 지점 지나서야 이제 이해가 되고 그때부터 진짜 찐 재미를 느꼈던 거가 기억이 나는 걸로 봐서 이번에 두 번째 봐서 난 더 그걸 다 이해하니까 아무런 고충 없이 고민 없이 그냥 봤으니까 더 나는 재밌게 봤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습니다. 이런 감상이 취향에 맞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수수께끼를 풀고 그 안에서 해독하고 해석하고 이러는 거. 저도 그런 방식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요. 근데 제가 약간 거부감을 느끼는 지점은 그거예요. 테넷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영화를 한 번 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 사건이 한 100이면 영화가 보여주는 건 30도 안 돼요. 그럼 이거는 논란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영화를 100% 이해하는 건 한 번 보면 불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이 논란이 또 영화도 싸게 찍는 사람입니까? 아이맥스로 존나 비싸게 찍잖아요. 그럼 아이맥스로 처음 아이맥스 한 번 관람이 2만 원 넘죠. 3만 원 가까이 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어쨌든 비싸요? 조금보다 비싸다 그랬던 치고. 일반보다 비싸요. 그럼 도대체 영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를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지점이 소소하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건 것 같아요. 미묘한 차이인데 너무 재밌어서 이 영화를 또 보고 싶어서 숨은 해석을 찾고 싶은 거랑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보는 건 다른 것 같아요. 완전 다른 문제지. 맞아. 뭐. 그러니까 후자면 우리가 계속 재밌게 다시 보는 건데 이거는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보러 가야 되는 거 자체가 짜증나는 거지. 맞아, 네. 맞아. 네. 제가 딱 느끼는 표현 그 감정을 창석 씨가 표현해 준 것 같은데. 갑자기 내가 잘못한 것 그렇게 같은데. 아니 넌 1부에는 손문선이 퇴행을 하더니 2부에 네가 퇴행을 하고 있어.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지. 왜 어버버버야? 말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봐? 다시 구강기로 들어가. 나의 무지함을 누가 그럴 수도 있다고 설명해 주니까 너무 반가운 거야. 내가 느꼈던 그 감정을 너무 잘 표현을 해줬. 아니 너무 웃긴 게 오창석이 되게 공감 가는 얘기를 해서 맞다 공감 간다는데 얘가 공감하는 순간 뭔가 잘못됐는데 왜? 뭔가 잘못됐는데 이게 초반에는 저는 오히려 초반은 재밌었어요. 왜냐면 내가 이게 영화를 어떤 느낌이냐? 잠깐 깨져서 미안해요. 왜 뭐? 시험 끝나고 나서 다 확인하는데 다 난 2번이라고 다른 다 3번인 거야. 근데 유일하게 우리 방 꼴찌랑 나랑 2번이야. 싸지 느낌 싸지 그럼. 야 좋댔구나 씨발. 나는 반드시 2번이다. 이거 나만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쓱 일어나는데 우리 방 꼴찌가 나도 2번이라고 했는데 벅벅 긁으면서 싸늘하게 날아서 꽂히거든. 마지막 거 정답 2번 아니야? 이러면서. 그래서 얘기해요. 얘기하세요. 예. 그래서 아니야. 이어가 볼게. 초반에는 재미있게 봤는데 이게 중간에 그렇게 예를 들면 엉키기 친절하게 시작하죠. 설명할 만한 부분 혹은
어떤 뭐 사건이라도 일어나야지 이 영화를 따라가는데 계속 설명도 안 해줬는데 헷갈리는 부분만 나타나니까 하늘 장면도 예를 들면 아까 뭐 비행기가 그 독일 비행기가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그것도 어떤 게 독일 비행기인지 잘 모르는 그건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등장 인물도 생김새가 비슷해서 알 수 없어. 하늘에 날아다니는 전투기도 뭐가 적군의 비행기고 뭐가 우리 편 비행기인지도 모르겠어. 제가 뭐를 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실제로 땅에 있는 육군들은 위에 비행기가 나타나면 진짜 전투 경험이 오래돼가지고 많이 본 사람들 아니면 저게 아군기인지 적군기인지 잘 구분 못했어요. 아. 그래 영화에서도 도스만 알잖아. 뒤에서 촥 날라오는데 보지도 않고 아 이거는 스피파이어. 안 봤잖아. 그랬더니 롤스로이스 엔진은 소리가 부드럽지.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의도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체험 느낌을 좀 주고 싶었나 봐.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진짜 이 고립돼가지고 탈출만이 목적인 군인들이 그런 정보도 없이 그냥 지금 날아오는 비행기도 적군일지 아군기일지 모르는 그런 긴장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출하고 싶었는데 너처럼 그냥 그걸 짜증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 영화에 대한 감상은 많이 달라지는 거야. 뭐야 해석할 하나도 게 모르겠어 없었어. 이렇게 되는 순간. 그러니까 해석할 게 없었어. 어떤 장면이 있으면 아 이거는 감독이 뭐를 생각하고 만들었겠다라는 어떤 그래야지 두 번 영화를 봐도 해석이 좀 달라지고 내가 그때 느꼈던 감정이 달라질 텐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 자체를 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두 번을 봐도 재미는 없을 것 같고. 아마도 논란이 의도했던 건 저는 그래비티에 가까운 영화라고 생각해요. 영화는요. 근데 그래비티는 상황이 극도로 단순하잖아요. 그래피티는 이 감독은 아니죠. 네. 알폰소 알폰소 쿠아론. 쿠아론. 상황이 극도로 단순하잖아요. 알폰소 쿠아론이구나. 알폰소 쿠아론이 맞아요. 알폰소인가?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 네, 양놈 이름이 알폰소건 알론소건. 양놈. 알론소는 누구지? 사비 사비 알론소. 사비 알론소. 축구 선수입니다. 네. 심지어 걔는 이름이구나. 아 성이구나. 걔는 이름이고. 까먹었다 씨. 그래비티랑 얘기하고 있었지? 비슷하다고 그래.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 체험 영화를 만들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불친절함이 다 이해가 가죠. 그것만은 확실해요. 네. 정말 사실감 있게 연출됐다는 것은. 왜냐하면은 아까 말한 뭐 잔교에서 폭격기 떨어질 때 뭐 이런 모든 장면들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뭐지? 공군이 그 하늘 위에서 펼쳐지는 그 씬에서도 현장감만큼은 모든 장면이 다 진짜 리얼했던 것 같아요. 완벽에 가깝게 네. 리얼하죠. 네. 그리고 뭐 이제 가끔 등장하는 케네스 브래너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약간 치트키처럼 사용하는 배우인데 테넷에서 악당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그 양반이 이제 여기서 그 함교 위에 멋진 육군군 장교, 영국군 장교 역할을 한 사람인데 그런 분들 짧게 보여주는 연기도 되게 좋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훌륭하고 잘 만든 영화예요. 그건 부정하고 싶지 않은데 문제는 이게 관객들에게 과연 이 2차 대전을 가지고 이렇게 지적 유희나 퀴즈를 내도 되냐는 거죠. 2차 대전이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었는지 물론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로 훨씬 많이 죽었지만 어쨌든 2차 대전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체험 영화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체험 영화를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또 졸라 꽈놔가지고 어디 가는 사람은 한 방에 이해도 안 가게 만들어놨어. 그러면 마지막에 과연 그 할아버지가 너희들이 살아 돌아왔으면 됐다라고 말한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될까? 라는 걱정. 그 서로 살겠다고 막 발버둥치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막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 마지막에 담요 덮어주면서 그러잖아요. 네가 살아 돌아왔으면 다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그 장면으로도 충분히 이 영화의 메시지는 충분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괜히 가는 길이 어려우니까 그게 좀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고, 잘 만든 영화라는 데는 저도 이견은 없습니다. 근데 체험 영화라고 해도 예를 들면 그 그래비티 같은 거는 우리가 무중력 상태에 어떨지 그거를 가정해 봤을 때 상황이 좀 재밌잖아요. 신박하고. 근데 요거는 이 전쟁 상황이잖아요. 전쟁 상황을 체험해 보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요? 있지 왜? 그래요? 있을 수 전쟁의 있지. 참상을 더 생생하게 느껴보면은 그걸 느끼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 더 이제 아. 피부로 와닿으니까. 궁금하잖아. 어떤 자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이렇게 참혹하니 전쟁은 해선 안 되는 것이다까지 가지 보통은. 보통 그렇지. 근데 그렇게까지 갈 수 없었던 영화 같아요. 맞아요. 저는. 중간에 네. 차단당하죠.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논란 영화를 점점 더 장벽이 높아지게 만드는 건 진짜 논란 빠들인 것 같아요. 약간 진짜
저도 사실 영화를 해설하는 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해설할 때 내가 좀 있어 보이는 거, 남들이 못 찾아내는 거 나는 찾아내는 거. 아까 그 쾌감이 있어요 그런 거. 아이트라이드 같은 거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이 오해해주면 존나 쾌감 있단 말이야. 좀 짜릿해. 근데 정도가 심한 분들이 많이 보여요. 아니 원래 빠들의 속성이 다 그렇죠. 원래 어딘가에 빠지면 네. 거기 몰입하면 뭐 그들도 유희로 하는 거니까 사실 그들 그러고 있을 때 본인들이 행복하니까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까지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막 다른 사람의 해석도 깔아 뭉개고 막 무시하고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논란이 좀 변태잖아. 완전 변태. 처음에 시작은 그거였던 것 같아. 영화라는 게 사실 모든 스토리를 갖고 있는 창작물의 속성이 사실 액션과 리액션의 반복이거든. 작용과 상호작용, 반작용, 상호작용 이게 이걸로 이루어지는 건데 얘가 이런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 아 내가 리액션만으로 영화를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이 뺄셈. 액션 빼고 아 내가 좀 영화도 찍을 만큼 찍고 이제 이렇게 인정도 받았는데 이제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내가 액션 안 보여주고 리액션만 갖고 영화 한번 찍어보자. 폭격 장면에서도 직접적인 폭격 장면은 잘 안 보여주고 터지는 장면 보여주고 대부분 그거는 리액션, 그걸 보고 두려워하는 영국군 병사들의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야. 그거 메이킹 필름으로 보면 되게 웃겨. 쭉 서 있고 사람이 앞에서 하면 소리 손동작 해주면 그거에 맞춰서 그냥 이거만 하자. 리액션 연기만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면은 다 주인공 배우들조차 다 리액션 연기만 합니다. 그리고 네. 그게 되게 과하지 않게 하잖아요. 예를 네네. 들면 막 인물의 그 얼굴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그런 모르겠는데 그런 장면도 철저히 되게 배제가 돼서 와. 과하게 한 영화는 네, 저 그렇게 인천 상륙작전이 되게 생각을 과하게 했어요. 리액션 존나 과해, 씨발. 아니 리액션의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관객의 리액션을 빠뜨리면 안 되는 거죠. 그 리액션을 보고 관객도 같이 충분히 이해하고 동화가 돼야 되는데 관객이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액션을 취해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는 좀 뭔가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죠.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분들은. 그게 이제 논란의 허세인 거죠. 허세와 내가 그- 리액션으로 영화를 찍을 테니 관객 너희들이 다 액션을 해라. 너희들의 해석을 해라. 그리고 이거는 관객이 완성하는 영화입니다. 뭐 이지랄 떠는 거야 인터뷰에서. 개 씨발 내. 야, 너 논란 싫어하진 않지? 싫어하진 않아. 싫어하진 않는데 그런 거 싫어하지 좀 않아도 욕은 짜증나. 한다. 아니 내가 돈 내고 극장 가서 영화 보는데 영화 감독이 만들다 만 걸 내가 완성까지 해줘야 되냐? 이 팜플렛에 해설서를 써놔야 돼요. 그럼 이 정도면. 심지어 그런 생각 들었어. 독일군도 사실 다 출연하고 다 찍어놓고 그 장면만 덜어낸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 덜어낸 건 아닐까. 그 상상조차 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철저하게 배제가 되어 있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전통적인 전쟁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 취향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 시각으로 보기에는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퓨리 그리고 최근에 샘 맨더스 감독이 만든 1917 이런 영화 훨씬 좋은 영화예요. 근데 이건 내가 100% 동감하는 게 이거 보고 난 다음에 그 갈증이 생겨가지고 찾게 밴드 오브 되죠. 브라더스를 다시 보게 됐어. 그래. 저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다시 보고 싶어졌습니다. 야, 북한 보셨네. 그러니까 이게 전쟁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 영화를 많이 볼 거 아니에요. 네. 진짜 전쟁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갈증이 더 커집니다. 진짜 전쟁 영화를 논란이 만든 전쟁 영화 하면서 기대해서 봤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빼놓으니까 영화 자체는 훌륭하게 평가할 수 있지만 이 나의 니즈는 전혀 충족이 안 된 거지. 그래서 내가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 그걸 다시 시작했다니까. 그 마치 이런 거죠. 고춧가루 안 쓰고 만든 떡볶이 같은 거야. 어. 떡볶이 매운맛 보려고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고춧가루 빼고도 만들 수는 있겠지. 근데 그걸 존나 유명한 셰프가 만들었다고 하니까 어. 맛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어디 가서. 뭐가 특별할 것 같기도 하고. 크림 떡볶이입니다. 궁중 떡볶이입니다. 트러플 오일이 들어갔습니다. 막 이러면 맛있게 먹어야 될 것 같잖아. 맛없다고 얘기하면 존나 요리 모르는 새끼들, 존나 싸구려 혀를 가진 새끼가 되는 것 같잖아. 그래서 내 앞에서는 이 떡볶이계 혁명입니다. 이렇게도 떡볶이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집에 가면 엽기 떡볶이 존나 처먹는 거야. 떡볶이 씨발 새끼. 요만한 플레이팅한데 떡볶이 한 5점 올려놓고 10만 원씩 받는 거야. 월기 수입 올라가져 있고 막. 그리고 조리 방법도 역으로 갔을 것 같아. 수비드 이런 거 막 넣어놓은 거야. 떡볶이인데 포크랑 나이프 주는 거야. 썰어 먹으라고.
떡볶이 3줄 있는데 익힌 시간도 다 틀릴 것 같아. 1시간씩. 짜증나. 레어고요. 돌이키고. 작가는 왜 말이 없어? 넌 내 초반에 내 편 들어줄 것처럼 하더니 영 말이 제가 없어. 그랬어요? 제가 그랬나요? 아니 저는 이거 아이맥스에서 봤을 때 전 제가 되게 재밌게 봤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재밌게 본 게 아니라 그 장면이 너무 압도적이어가지고 맞아. 그렇긴 해. 그 장면을 보고 멋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재밌게 본 건 아니었더라고요. 이번에 봤을 때 느낀 거 좀 지루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전쟁 영화랑 친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서사를 따라가야 되는데 사실 첫 장면 좋았어요. 막 계속 이게 막 총알이 어디서 쏟아지는지 모르는데 막 혼자만 살아남아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뭔가 되게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 솔직히 저는 긴장감은 별로 없었어요. 맞아. 긴장감이 없었다고 해야 되나? 전쟁 영화인데 긴장감 없어. 상대방 안 보여. 네. 참혹함 심심해. 뺐어. 맞다. 그게 좋고 나쁘고 떠나서 저한테는 좀 제 취향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다. 제가 이것만 지금 생각났는데 이 영화가 그냥 재난을 맞이한 인간들의 다양한 군상을 보여주고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될 수 있는지 이 피해자들도 재난 상황 앞에서 맞아. 그 장면이 뭐냐면 바다로 자살하러 들어가는 군인이 있어요. 자기네 맞아. 편이야. 어. 근데 그걸 그냥 멍하니 바라봐. 어. 그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나요? 드러나죠. 드러납니다. 근데 좀 더 직관적으로 와서 박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폭탄 맞아서 날아가는 팔다리, 이런 거, 총 맞고 막 거기서 막 내장 쏟아져 나오고 이런 게 보고 싶다는 거지. 전쟁 영화라면 그런 걸 기대한단 말이지 나는. 아니 그런 거는 안 보고 싶어. 그런 거는 아니면 정말? 그 장면을 좀 더 길게 보여주거나 앞에 살짝 조금이라도 대사 한 마디라도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전 사실 지금 말씀하신 장면 전혀 모르겠거든요. 그 정도로 안 봤어? 안 본 거야. 2번 봤어. 그 정도로 박히지 않았다는 거. 카톡하고 있었던 거야. 야구 보고 있었거나 핸드폰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 자,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아니 나도 재미없게 본 영화는 진짜 뭐야 우리 얼마 전에 했던 것 중에 진짜 되게 힘들게 봤던 영화 뭐지? 내가 몇 번씩 끊어봤다 그랬던 거? 뭐였지? 미넨? 응? 미네? 아니 난 미넨 재밌게 그냥 봤고. 재밌게 봤을 거야. 캐치 미 이프 유 캔. 아니 그것도 재밌게 봤고 그 전에 건데. 전전주인 것 같은데 그 전주. 뭐였지? 하여튼 나도 내가 재미없는 영화 볼 때는 내 머릿속에 남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용의자. 용의자. 용의자였던 거. 용의자 머릿속에 남는 게 없더라고. 네. 끝났는데 나 오늘 방송 가서 무슨 얘기하지? 할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야. 주사기 꽂는 건 안 맞지. 주사기 꽂는 거. 그렇지. 나 지금 주사위 꽂는 것도 뭔지 기억이 안 나. 그 갑바 좋은 제가 북한 그 아저씨. 심정이에요. 네. 갑바 좋은 북한 아저씨. 맞다. 그 정도. 나 진짜 남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 느낌인 거지 뭐. 서로의 맞아. 취향이 안 맞으니까 그런 거지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를 좋아할 수도 있고 네. 좋아하지 않을 수도 그럼요. 있고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 중에 이 영화는 안 좋아할 수도 있고 이 영화를 빼고 다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덩크리크가 인생작인 것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 분들을 공격하려는 의도는 1도 없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좋지 않았던 이유를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네. 만약에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건다면 바보. 이거는 귀여운 이거는 바들이 좀 규모가 좀 되나 보네요. 보통 옛날 그래요? 인천 상인들이 이런 거는 그러니까 마음대로 가다가 야, 인천 제가 상인 계속 자체가- 몇 번이나 지금 설명하고 강조하지. 매만져주고 아니, 이게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 방탄 음악 평론하는 음악 평론가 같은 모습이에요. BTS에 대해서는 음악 평론가들이 한마디도 못해요. 하면 큰일 나. 박살나요. 개 어, 박살나요. 박살나거든. 밥줄 큰일 나. 날아가거든. 근데 나는 약간 그렇습니다. 싸우자는 게 아니라는 건 좀 얘기하고 싶어요. 네. 네. 그러면 그 얘기해 봅시다. 우리 이야기 한번 도입시켜서 영화 이야기는 계속 뱅뱅 도니까 다양한 군인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덩케르크를 빠져나와서도 부끄러워하는 군인이 있고, 그리고 살아남았음에 그저 안도하는 군인이 있고, 그리고 그 자기 목숨을 바쳐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자신들의 아군들 탈출에 일조하고 적진에 불시착하는 파일럿도 있고 다양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전쟁이 벌어지면 본인들은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전 일단 토마디 역할은 죽어도 못합니다. 저는 연료 그만큼 나왔으면 일단 나 살자고 도망갔을 거예요. 100%. 일단 돌아가야죠. 100% 들어갔을 그래서 거고. 형 같은 성격은 뒤에 태우죠. 비행기 조종관 없이. 그럼 이제 나는 혼자 이미 탈출해 버립니다. 이거. 나는 이미 그 영화 보면서 합리화를 하고 있더라고. 내가 뭐 좀 구하고 내 한 몸 불사르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비행기가 존나 비싸니까
돌아가야지. 이거 뺏기면 야이 큰일 기술 뺏기고 이거 좋은 비행기인데 불태우면 뒷바에요. 돼요. 불태우면 됩니다. 그래도 그러면 아군의 지금 피해가 큰데 내가 한 대라도 돌아가야지 이 생각을 난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맞아요. 나도 토마디는 아닌 거야. 나도 도마디 할 수 있는 사람 흔치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전쟁 영웅인 거죠. 그리고 냉정하게 파일럿은 비행기보다 더 비쌉니다. 맞아요. 교육비나 이런 거 따져서 네. 괜히 탈출시키는 게 아니에요. 네. 얘 한 명 키우는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 그것까지 생각하면 더 돌아가야지. 그러면 저는 아마 어디 이제 처음에 이제 보통 이제 전쟁 같은 게 벌어지면 뭐 노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어린이 먼저 대피시키지 않습니까? 그 어린이 행렬에서 어린이인 척. 존나 훌륭하다. 존나 훌륭해. 야 최고다. 숨어서 가지 않을 겁니다. 당당하게 노란 모자 같은 거 하나만 쓰면 됩니다. 그게 당당한 거냐? 애초에 비행기고 나발고 탈 일이 없습니다. 중립 대상이 아니에요. 코끼리 반인가 어디 섞여 있습니다. 그 옆에 머리 깎고 노인반에 내가 있을 겁니다. 탈모 좀 땡겨가지고. 자, 생각해봤어요 혹시? 작가는 어떨 것 같아? 도망가야죠. 살아야죠. 이게 본능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그래. 영웅의 기계가 저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없지. 네. 99.9%는 없어요. 부끄러운 얘기는 아니야. 근데 막 갑자기 가정해 보면 해군이었으니까 3,000톤급 이상의 구축함에 태운다면 징집 하락으로 갈가했습니다. 그 이하로는 너무 위험합니다. 내가 해군의 성능 해군이라서 해군 성능을 좀 알거든요. 3,000톤급 이상 되는 구축함 정도면 진두지휘할 수 있는 지휘권이 있고 나머지는 좀 힘듭니다. 그 딱 처음부터 가장 주인공일 것처럼 보이는 토미죠. 토미의 모습이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사람을 양심은 했었겠죠. 지키면서 자기 목숨이 일단 그쵸? 최우선이고. 예. 근데 그 배 안에서 토미가 깁슨 편을 막 들어주잖아요. 막상 그 상황 되면 그것도 잘 못할 걸. 막상 같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너 프랑스인이었어? 막 근데 거기서 그잖아. 그럼 네가 나가든가. 그것도 아니지. 난 집에 갈 거야. 나도 거기에 제일 격공했어. 그래 그럼 네가 대신 나갈래?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지. 난 아니지. 그치, 바로 그치. 얘기야. 난 집에 갈 건데. 바로 써. 난 집에 갈 건데 아닌데 손절하잖아 또. 살짝 떨어진다 프랑스애랑 거기서 또. 아마 이게 저는 딱 그 프랑스인이었을 것 같아요. 옷 바꿔 입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나중에 이제 약간 가식적으로 그 옷의 주인한테 막 뭐 보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 아마도 무슨 수를 써서든지 살아남지 않을까. 근데 나는 이제 나름 실제 상황이라는 거를 군대 생활에서 좀 겪어봤잖아요. 전경이니까. 그러면 격한 상황 막으러 가면 실제로 옆에 동료가 막 대가리 깨지고 다치는 게 보이거든. 네. 그러면 내가 언제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전투심이 막 발휘돼요. 약간 흥분하고 이렇게 돼. 그래서 막 앞으로 뛰어나가고 있게 되더라고. 이게 내가 뭐 생각하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몸이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네. 진짜 생존 본능이 발동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공격하는 게 살아남을 방법이라고 판단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도 아니야. 네. 이 전쟁 영화에서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클리셰 중에 그거 있잖아요. 내 동료가 총에 맞고 피 흘리는 걸 보고 그때부터 정신 갑자기 나가가지고 네. 막 빗발치는 총알 속으로 막 뛰어들고 이게 그게 왜 클리셰인지 그때 좀 이해가 되더라고. 네. 그런 게 좀 있긴 하더라고. 근데 그게 내가 정의감으로 한 건 아니었거든. 그게 어떤 포인트인지는 알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상대적으로 뭐 남녀 가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자들은 총을 잡아볼 일도 없고 그런 극한의 상황에 몰릴 일이 남자보다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은 이해 못하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내가 뭐 특별한 의협심이 있지 않아도 약간 그런 분위기에 좀 휩쓸리고 맞아. 갑자기 그 순간적으로 격앙되는 그런 그리고- 마음에 할 수 있겠다 싶어요. 예. 그래서 엄마잖아. 사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거 한번 물어봅시다. 자, 영국 해안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네. 남편이 낚싯배 하나 가지고 유유자적하면서 살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빨리 배 준비하라고. 우리 덩케르크 가서 우리 병사들 실어와야 된다. 구해야 된다고? 갖다 뒤질 수도 있어. 독일군 비행기들이 막 존나 폭격 때려. 근데 막 같이 가자고 손 잡아 끄는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남편까지 뜯어 말릴 거야? 남편 마음 보낼 거야? 따라갈 거야? 그러면은 일단 남편한테 이제 그날 알았다고 내일 출격하자고 하고 오늘 밤
오늘 밤 밥에다가 약을 타 수면제 같은 수면제를 거. 타 재워버려 그냥. 아. 한 3일 후에 깨어나게. 근데 밥을 이제 같이 먹는데 둘 다 탄 거야. 둘 다 잔다 진짜. 가고 싶은 사람이 없었다. 둘 다 자고 이제. 3일 후에 깨어나다. 저는 남편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따라갈 거야? 왜냐면 남편이 안 아니 간 사람이 남편만. 뻔하거든. 나는 한적한 마을에서 기다리지. 유유자적하면서. 어허. 작가 어떻게 할 것 혼자 같아? 보내야죠. 혼자 보내야죠. 아 혼자 보낸다고?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지 네. 마. 어떻게 그걸 다 혼자 보낸다. 난 안 보낼 것 같아요. 아니 뭐 혼자 죽으라고 같이 죽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애가 있겠죠. 애가 있어서 그럴 거예요. 애가 있어서. 야, 자기 합리화시키려고 갑자기 애를 설정자에 추가했어. 갑자기 등장시켰어. 애가 없으면 거짓말하는 사람 여기 지금 이 애가. 오빠 일단 말 안 하려고 했지만 5주 됐어. 100% 거짓말. 아 근데 막 그렇게 의협심이 오주는 많은 확인도 안 돼요. 남자랑 살기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좀 이제 예시로 들어주셨는데 막 이렇게 불의를 못 참고 뭔가 의협심 있고 이런 남자 힘들 것 같아요. 감당하기. 이제 토마디 같은 사람은 집에서 기다리는 여자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그지. 네. 가족 생각하면 그런 현실적인 생각하는 순간 그런 선택을 하기 힘들지. 맞아요. 네. 네, 어느 정도는 마약에 취한 상태랑 비슷할 거예요. 전쟁 나갔을 때 진짜 동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사람의 심정은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목숨 버릴 수 있는 거지. 인간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택을 한다는 건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평 할 건 다 한 것 같으니까 점수만 깔끔하게 매기고 마무리하죠. 저한테는 너무 좋은 영화였고 재밌게 봤고, 네, 물론 갈증은 만들어줬지만 네, 그 갈증 때문에 조금 깎이기도 했습니다. 8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7점이고요. 네. 그때 뭐 영화관에서 봐서 좋았는데 계속 곱씹어 보고 싶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점수는 그렇게 높게 줄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나쁘게 평가하는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민영. 저는 논란 영화 근데 좋아해요. 사실은 되게 좋아하고 그치만 이 영화는 저의 취향은 아니었기 때문에 흥미를 유발시키는 요소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 거기- 하나도요? 영국 남자애들 잘생긴 애들 많이 있었잖아요. 잘 안 보였어요. 네, 진짜 단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리고 미장센도 저는 사실 훌륭한지도 모르겠고 눈에 띄는 명장면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5점 드리겠습니다. 어우, 네. 네. 네, 저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사실 제일 좋아하는 영화의 감독이기 때문에 제가 최애 영화 인셉션이거든요. 좋아하는 감독이지만 인셉션 같이 뭔가 약간 비현실적인 이야기나 그런 인터스텔라나 이런 주제를 다룰 때는 이런 스타일 너무 좋거든요. 그치. 근데 현실 다룰 때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그 중간에 재밌는 지점까지 볼 때까지 많이 잤습니다. 졸다 깨다의 반복이었어요. 졸다 또 깨서 내가 또 좋아하는 돌리고. 영화마다 저 지랄이야. 이번에는 혹시 몇 번? 지난번에 6번. 솔직히 셀 수 없어. 너무 졸았어 진짜. 스고이 하루보다 더 심해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졸아가지고 근데 중간부터 재밌었는데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존나 빡치네. 저는 그래서 진짜 웃기네. 하지만 좋은 영화에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뭐가 좋아? 아니 자꾸 논란에 쫄았어. 아니. 크리스토퍼 내가 논란 말했잖아요. 이름에 쫄았어 좋은 지금. 영화예요. 중간부터 몰입되면서부터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끝까지는 완전 몰입해서 봤거든요. 왜냐면 앞에서 시원하게 한숨 잤거든. 워낙 숙면 취해가지고 숙면 점수 준 거예요. 뒤에는 개운하지. 되게 컨디션 좋을 때 두분 봤으니까 다 기억나지. 좋은 영화라는 건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저 이야기를 듣고 네. 어찌나로만큼 빡치지 않는 걸 보니까 나도 논란이어서 쫄았어. 얘기했나 봐요. 네, 저는 5점입니다. 야, 너 5점은 아니잖아. 솔직히 5점은 아니잖아. 5점. 5점. 네, 5점 그럴 수 5점. 있어. 그럴 수 있죠. 쌍소리 좋나? 네, 저 7점 줬습니다. M장도 좋고 이제 저만 주면 되죠?
되게 이율배반적인. 저 할게요. 근데 저도 이 영화 볼 때 좀 허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되게 좋아하는 영화라고. 그 영화 덩케르크 얘기하면 맞아 그거 너무 재밌지 않아? 근데 무슨 내용이야? 그러니까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가디슈를 얘기하려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탈출한 얘기야. 라는데 덩케르크 줄거리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제가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좋은 영화라고 자꾸만 하니까. 근데 이번에 보니까 좋은 영화라고 보기엔 제가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다. 제 이해력으로는 이제 충분히 좀 힘든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들었지만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7점입니다. 아, 네. 네. 7점. 저는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말하지만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 중에 두 번째로 싫어합니다. 제일 싫은 건 뭐예요? 테넷이요. 아 이거 뭐 또 이러면 또 이렇게 빈정되는 댓글 달리고 저 새끼 지가 이해 못했다고 안 좋은 영화랜다 이런 소리 할 걸. 근데 어떻게? 그래 뭐 이해 안 가는 거 어떻게? 이해 안 가는 거 이해 안 어떻게? 가잖아. 테넷을 이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전 지구상에. 어쨌든 그래서 두 번째로 싫어하는 논란 영화인데 그렇다고 점수를 낮게 줄 수는 없는 것이 이런 형식을 또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도 논란밖에 없거든요. 누가 리액션만으로 전쟁 영화를 찍어 체험 전쟁 영화를 거기다가 시간 장난질도 쳐 거기다가 메시지도 넣어 오히려 영화 하나에 너무 많은 게 들어 있어서 왜 뷔페 가면은 한 2접시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존내 많이 먹을 것 같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차린 건 많은데 내가 챙겨 먹을 건 별로 없는 그런 차라리 저는 그냥 칼국수 맛있게 하는 집이 좋아요. 주력 요리 하나를 맛있게 하는 집이 좋습니다. 어떤 네. 뜻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저는 전쟁 영화를 좋아하시고 보실 요량이라면 최근 나온 전쟁 영화 중에는 압도적으로 샘 맨더스의 1917이 훨씬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브래드 피트가 제작까지 맡았던 퓨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다소 좀 종교적이긴 한데 이 영화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전쟁 영화는 참혹함이 좀 나와줘야 되고 액션과 리액션을 다 보여주는 그런 어떤 상업 영화적인 태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요. 하지만 이 영화의 점수는 7점입니다. 그러니까 샘 맨데스의 1917하고 네. 이 덩케르크하고 조금 많이 비교가 되는 게 둘 다 약간 파격적인 형식을 도입했잖아. 그렇죠. 그 전쟁 영화고. 근데 느낌은 완전 다르지. 완전 다르죠. 1917은 정말 관객의 관객을 극한까지 몰입시킨 영화야. 왜냐하면 그 주인공의 모습에서 카메라가 계속 롱테이크로 벗어나질 않거든. 그러니까 관객이 다른 데 볼 이유도 목적도 없어. 근데 덩케르크는 툭툭툭툭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영화인데 둘 다 좋은 영화예요. 근데 남한테 권할 땐 1917이다 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2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짧게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길어졌네요 또. 자, 2부도 함께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좋은 영화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두알 고업 아재가 날리자 룩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